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상한 공시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세원인데요. 그중에서도 다뤄볼 주제는 세원, 상장 앞둔 루시드 모터스, 날개 달까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 소개해드리면요. 이 회사는 91년 12월 설립돼 2017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주 사업으로는 자동차용 공조장치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중 공조장치에 사용되는 라이에어탑, 헤드 콘덴서, 기타 브라켓류 등을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 기업임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의 2차 협력사인데요. 매출의 많은 부분이 1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한우시스템 향 매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외 수출 거래손으로는 보쉬, 또 게이트 등이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적은 2020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720억, 영업이익 45억, 당기순이익 98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보다 매출은 11.4%, 영업이익은 27.8% 감소했으나 당기순이익은 197.7% 증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가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의 잠재 파트너사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전기차 공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모멘텀으로 주가가 급등한 바 있는데요. 이런 세원이 시설 투자를 위해 대표님 2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어제였는데요. 일단 뭐 세원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 회사는 자동차의 공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공조 부품을 만드는데 공조라는 게 간단히 보면 우리 차량용 안에 들어가는 이 내부와 외부의 이 공기 순환 장치를 공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외부 공기를 좀 차단해서 뭐 에어컨도 가동시킬 수 있고 아니면 온풍기, 좀 따뜻한 히터도 좀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공조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이 현대 기아차의 2차 벤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벤더인 이 한원 시스템의 전량 매출 납품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특수하게 전기차 부품을 또 납품하고 있어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공조 부품까지 좀 납품을 하면서 이 세원이 전기차 관련 이 부품 수혜주로 한번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네. 올해 2월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미국 전기차 회사인 루시드 모터스, 미국에 현재 이제 테슬라가 상장돼서 이 테슬라 이 전기차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이 루시드 모터스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애플과의 애플카 협업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 부품, 공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 세원의 어떤 모멘텀이 한번 부각되면서 2월에 이 신고가를 좀 갱신한 흐름이 좀 있었는데, 자, 그와 좀 이어지는 흐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회사는 200억 원 규모의 이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잠깐 공시를 좀 보도록 하죠. 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고요. 전체 조달 금액은 200억입니다. 나와 있죠. 200억입니다. 그리고 사채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은 모두 제로, 무이자죠. 그런데 지금 이 200억 받아서 좀 뭐 할 거냐. 항상 우리가 눈여겨서 볼 포인트죠. 자금 조달의 목적인데, 자, 시설 자금이 얼마죠? 150억. 그 다음에 운영 자금이 50억. 총 200억 원의 금액을 조달해서 150억은 이 시설에 투자하고 50억은 운영 자금으로 좀 쓰겠다. 자, 납입 대상자 좀 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보면요. 자, 지금 납입 대상자는 자, 기관이죠. KB증권 주식회사 외 IBK 캐피탈 등의 펀드 자금들이 대거 유입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좀 세부 자금 사용 목적 뭐냐? 설비 투자라는 겁니다. 150억 원에 대해서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그리고 건물을 취득하겠다. 그 다음에 50억에 대해서는 국내외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쓰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은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취득하고 50억은 이 생산 설비를 위한 이 기계장치의 매입 자금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50억은 원재료 매입, 그 다음에 해외법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자, 어떤 자금이죠? 영업 실적을 좀 내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하는 거죠. 시설 투자인데 공장도 증설하고 토지 건물도 사고 그다음에 생산 설비도 확충하고 그다음에 원재료 매입비와 기타 이제 운영비로 좀 쓰겠다는 건데 항상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공시를 해석하는 이 시그널 중에 하나가 바로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그럼 대표님, 네. 이 생산 설비 증설을 네네. 어떻게 보면 수요 증가,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으로 조금은 해석해봐도 되는 그렇죠. 걸까요?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리는데 자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개인이 제가 이제 1억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게의 어떤 이 내부적인 어떤 비품이라든가 인테리어에 신규로 다시 투자를 하는 건 왜죠? 더 많은 손님을 위해서?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정거래처가 있어요. 자,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전량 납품을 하고 있는 이 공조회사가, 공조 부품회사가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쪽에서 사주지도 않을 건데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먼저 신규 설비 투자를 선행해서 한다? 그렇지 아니죠. 않죠. 자, 신규 시설 투자, 그 다음에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건요, 캐파가 확정돼 있다. 캐파가 확정되어 있다. 수주가 논의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어떤 법인들이 기업이라는 이 순환 구도라는 게 있어요. 버는 만큼 투자하고 버는 만큼 잉여금을 쌓아서 현금 확보를 하는데, 자, 지금은 빚을 내에서까지, 사채는 빚이죠. 1년 후에 갚거나 주가 부양을 통해서 전환 청구돼서 유입되는 자금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상환이라는 이 자금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200억이라는 이 막대한 자금이 1년 후에 이 조기 상환 청구를 하게 되면 회사는 갚아야 될 빚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위 이제 빚을 내면서까지 신규 시설 투자를 하는 이유,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미국의 전기차 공조장치의 어떤 부품 수혜가 좀 있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그런 어떤 기대감도 좀 반영되고 있고, 이 회사 지금 최대 모멘텀 중에 하나가 지금 루시드 모터스의 이 공조장치를 좀 납품한다. 이 하나로 인해서 지금 루시드 모터스가 미국 나스닥에 지금 상장을 좀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 이 파이가 한 28조를 좀 예상하고 있는데, 28조요. 그렇죠. 26조 정도, 240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이 상장 이슈에 따른 어떤 수혜 기대감이 또 반영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 루시드 모터스가 상장 이후에 막대한 펀딩을 좀 받죠. 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전기차의 시설 양산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세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납품했던 게 뭐 10%다. 그렇다면 이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실하게 약간 퍼센테이지 세원 늘어나겠네요. 입장에서도 이 공조장치, 공조 부품에 대한 어떤 이 파이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그쵸. 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억 원의 이 신규 시설 투자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어떤 수주와의 좀 직결해서 봤을 때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대표님, 이 시그널을 반영한 이 세원의 주가 흐름 한번 궁금한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잠깐 보죠. 네, 세원은 뭐 찾아보겠습니다. 작년 자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 이 구분은요 3,000원대 주가죠. 자 3,000원은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고 지금 2차 그다음에 3차 구간이에요. 자 2차 탄탄한 지지대는 5,000원. 그다음에 최근 1차의 어떤 이 고점 매물대는 7,000원을 좀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 추세선상의 어떤 하단에 좀 위치하고 있죠. 네. 자, 요 구간과 요 구간 이후에 지금 추세는 하단에 좀 위치하고 있는데 자, 잠깐 보겠습니다. 모멘텀이 그럼 뭐였느냐? 작년 8월까지 세원의 상승을 이루었던 이 모멘텀은 바로 전기차의 어떤 수혜 여부에 따른 모멘텀 부각 이후에 주가는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올 2월에 다시 신고가 8,740원을 돌파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루시드 모터스의 나스닥 상장 이슈가 부각된 겁니다. 자, 이 회사는 지금 첫 양산형 전기차 루시드 에어 모델에 지금 들어가는 공조 부품을 한 63억 규모로 전기차량 헤더 콘덴서 수주를 확보한 바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63억 원의 어떤 신규 수주가 있었는데 만약에 나스닥 상장 이슈에 양산 캐파가 좀 더 늘어난다면 지금 전기차량 헤더 콘덴서의 어떤 수주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루시드 모터스에 납품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어떤 모멘텀 반영이 됐다. 이 부분보다는 이 회사의 외형 확장으로 인해서 세원이 조금 더 매출의 어떤 납품 이 실적이 좀 더 늘어난다면 실적적인 어떤 컨센서스 상회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봤을 때 세원도 실적 관점에서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측이 되는데 2020년도 실적이 지금 뭐 매출 720억, 영업이익은 40억 냈고 당기순이 98억 아까 냈는데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거죠. 맞습니다. 매출이 11.4%,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7.8%가 좀 감소된 상황에서 향후 전기차량의 어떤 공조 부분 납품이 좀 더 가셔된다면 실적적인 부분을 좀 따라오는 어떤 주가 선행 지표상에서 세우는 좀 메리트가 좀 있지 않겠는가. 물론 1분기 실적은 현재 알 수 없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의 개선 효과가 좀 있고 그다음에 반기 이후에 이 실적 성장세가 좀 완연하다는 전제 하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처럼 세우는 어떤 움직임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루시드 모터스의 어떤 나스닥 상장 이슈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정리가 된 대목입니다. 네, 루시드 모터스 상장 이슈로만의 상승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 외형 확장으로 인해 실적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대표님 네네.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타점도 한번 짚어주셔야죠. 예, 지금 일단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5,000원을 이탈한다면 주가는 요 구간이죠. 주가는 3,800원, 한 4,000원 부분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저점을 좀 하회해서 요 구간이 기회를 준다면 자, 5,000원부터 4,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포트 비중은 10% 미만으로 분할 매수가 맞고요. 자, 지금 이 구간 좀 비중을 한 5% 미만으로 우리가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5,000원에서 지금 5,300원 구간도 지금 매수 구간은 맞다. 루시드 모터스의 나스닥 관련된 이슈가 이 부각될 때마다 세원은 한 번 더 이 반등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5,300원에서 5,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단기 관점으로 좀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루시드 모터스의 날개를 단 세원, 이 나스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등 시그널이 충분하다라고 짚어주시면서 5,000원에서 5,300원 선 구간은 포트 비중 5% 미만 단기 기간으로 네,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수상한 공시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번째 기업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주제는 흑자 전환 위메이드, 더 이상 단순한 게임사가 아니다입니다. 기업 살펴보면요. 이 회사는 온라인 게임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를 목적으로 2000년 2월 설립되었고 2009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종속회사로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과 유통, 판매와 지식재산 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 게임 브랜드로는 미래의 전설 2, 미래의 전설 3, 청천, 창천, 이카루스 등이 있고요. 2020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미르의4는 출시 이후 4대 앱마켓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고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위메이드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1.8% 늘어났고요. 또한 현재 대만과 중국의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연결 기준 매출 1,266억 원, 영업 손실 128억 원, 당기 순손실은 180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매출은 11% 증가했으나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실현하며 적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광고 선전비 증가와 마케팅 비용 증가 영향으로 적자가 지속되었다고 회사는 밝혔는데요. 최근 공시 분석을 통해서 보면 어제 저희가 다룬 이 바텍 그리고 또 교촌 F&B도 그렇고 대표님 이렇게 네.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한 회사가 많은데 역시 위메이드도 오늘 이번에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1분기 잠정 실적에서도 좀 좋은 실적이 있었고 최근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미국 지수의 어떤 영향을 좀 받으면서 우리 지수가 1%대 넘게 지금 3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 하락을 좀 가져왔는데 5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는 5월 17일까지가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에요. 네. 5월 17일 날 만약에 분기보고서를 좀 내는 법인이 있다면 조금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 내일까지인 금요일까지 분기보고서들을 좀 제출할 텐데 지금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올해 실적에 관련된 사상 최대 매출 소식은 좀 자주 전해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의 어떤 상승 견인을 좀 못하고 있다. 다만 낙폭을 좀 많이 키워가면서 가져오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가져왔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수혜주 여부였냐라는 관심을 봤을 때는 코로나19 수혜주 종목의 사상 최대 실적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위메이드 역시 게임 제작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언택트 관련주에 게임사의 어떤 이 실적 부각 이슈가 좀 있었느냐? 수혜주죠. 상대적으로 카카오나 그다음에 NC소프트, 넷마블에 비해서는 위메이드가 크게 좀 주목 못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크게 뭐 주목을 못 받았는데 잠깐 먼저 실적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하죠. 네, 공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사 어제였죠.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좀 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자, 760억을 좀 기록했어요. 작년 동기 308억을 좀 기록했는데 무려 146.7%가 증가한 매출을 좀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자, 275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32억이었으니까 무려 755%가 좀 증가했습니다. 당기 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실적이 79억이었는데 무려 240억을 기록하면서 204.1%가 증가한. 자,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모두 봐도 매출액은 지금 146%, 영업이익이 뭐 최고죠. 지금 755%. 막대한 이익을 좀 가져왔는데 말 그대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부각시키면서 좀 위메이드 실적적인 어떤 요인으로 부각을 좀 받았지만 오늘 주가 2.6%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좀 다소 아쉽죠. 조금 사상 아쉽습니다. 최대 실적인데 올 4월 2일에 65,300원의 신고가 영역까지 좀 달성했던 위메이드가 최근에 좋은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오늘 한 2%대 상승 좀 유지하고는 있지만 크게 좀 어떤 이 주가로 반영되지 못하는 좀 다소 아쉬운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제가 기사를 또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 미르가 중국이랑 또 승소한 어떤 이력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위메이드는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미르포가 지금 뭐 소위 전 게임을 좀 자주 안 해서 이게 대박이 났나 좀 싶었는데 뭐 지금 얘기 들어보면 네, 찾아보니까 그렇죠. 대박이 났고 또 제 주변에 게임 좀 한다는 친구들을 보니까 미르포 모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예, 지금 뭐 앱스토어에서도 좀 뭐 네, 1위를 했고 매출 1위를 좀 네. 달성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과 대만에 지금 퍼블리싱 계약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액토즈 소프트사와 미르의 전설 이 판권 이 문제로 이 소송 기간이 한 지난 2018년도를 좀 시초로 해가지고 지금 한 3년간 꽤 길었네요. 소송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자, 액토즈 소프트 역시 좀 중국에서 이 게임 사업을 하면서 중국의 어떤 창천 게임이라는 이 회사와의 네. 지속된 어떤 소송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이제 이 국제 이 저작권 관련된 이 소송 이 결과가 좀 있었는데 이 세 건의 이 소송에서 모두 위메이드가 좀 승소를 했습니다. 1차 승소권은 37게임즈와의 이 전기페어 모바일 관련해서 이 승소했고 그다음에 킹넷과 포괄적 라이센스 관련된 이 배상금 800억대에 대해서도 승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최근에 2020년도 작년 6월이었죠. 세기화통이라는 이 게임사와 또 이 배상금 판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건 금액이 지금 제일 고무적이에요. 이게 1조 2천억 원에 대한 규모다. 자, 지금 장사도 좀 잘하고 있고 맞습니다. 게임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이 좀 크고 있는데 배상이익이 무려 1조 2천억이라는 이 배상금이 확정된다면 위메이드의 외형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달라지겠죠. 없다. 물론 지금 이 손배소 관련된 이 금액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수한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액토즈 소프트의 자산, 이 전기 IP라는 이 자산을 가압류한 것 외에는 지금 회수한 내용들이 좀 없는데 만약에 최종 승소 확정이 됨으로써 이제 가압류됐던 이 현금화 또는 이제 실행이 좀 된다면 지금 위메이드 관점에서는 이 보유 헌금과 이 외형 가치의 어떤 확산은 좀 예상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표님 그럼 네네. 이렇게 승소도 했고 아까 대표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 중국 서비스 배급 계약이 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네. 아시아 내에서 서비스의 모든 게 이제 고려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 미르4 게임이 좀 잘 된다면 호재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미르포에 대해서 지금 아직 뭐 중국 시장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게임 시장에서 중국이 가장 큰데 지금 이 확산세가 좀 더 완연하다면 잘 만든 게임 하나가 전체의 어떤 모멘텀을 좀 좌지우지하는 거죠. 지금 NC 소프트 자체도 리니지라는 그 게임 하나가 지금 회사의 어떤 업력을 계속 지속해서 좀 먹여 살리는 그렇죠. 유지하고 아이템, 있죠. 자 브랜드가 됐는데, 자 위메이드 경우는 뭐 미래전설 시리즈가 좀 이 미르포가 지금 뭐 소위 뭐 대박이 좀 났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앱스토어의 판매 1위를 좀 기록하고 있고 지금 중국, 그다음에 일본, 대만에서 자 글로벌 버전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어떤 부가 수입원이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액토지 소프트와의 어떤 소송 공방에서의 최종적인 어떤 이 소송 손배금이 좀 들어오는 시점에는 위메이드가 외형 가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식이 나올 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정 시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잠깐 일봉 차트를 좀 보도록 네, 차트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봉 차트 좀 잠깐 보면은 자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는 바로 24,000원대고요.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팬데믹 부분 좀 제외하고요. 자 요 구간이죠. 31,000원은요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고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단기 1차 지지선은 4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5만원대는 2차 지지선인데 지금 위메이드는 5만원 이상에서 지금 53,800원에서 지금 주가 거래 좀 되고 있지만 5만원은 2차 지지선으로 좀 탄탄하게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실적적인 요인이 가져오니까 바로 4월 2일에 신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 시그널은 언제부터 나왔느냐? 작년 4분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이때 매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 매수를 했다면 자, 구간이 나오죠. 우리가 4분기 실적이 2월에 만약에 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자, 2월 구간에 우리가 좀 매수를 하면 요 타이밍이죠. 자, 요 구간에 우리가 모아갔다면 실적, 1분기 실적 호주에 따른 상승분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반기 실적 3분기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온기 실적까지 좀 봐야 되는데 거기 플러스 지금 해외 매출은 가시화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렸던 부분이죠. 자 소송 충당 부채의 어떤 회수 부분 관점에서 돈이 들어온 시점에는 외형같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럼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요 구간입니다. 5만원에서 4만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이다. 5만원에서 4만원 구간은 포트비중 10% 미만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좋다. 자, 모멘텀은 반기 실적 3분기, 그 다음에 2022년 2월까지 온기 실적, 플러스 지금 소송 금액이 좀 회수되는 어떤 공시나 어떤 보도 자료가 좀 나올 때 한 번 더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단기적 관점으로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글로벌 사업의 본격화와 또 모바일 게임 흥행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 외형 가치를 기대하며 상승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께서도 4만 원에서 5만 원 선 구간은 포트 비중 10% 미만으로 분할 매수하는 적극 매수에 가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상한 공시 마지막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바로 진 매트릭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뤄볼 주제는 주가가 부진했던 진 매트릭스 상승 모멘텀은입니다. 먼저 기업 소개 간단히 해드리면요. 이 회사는 2000년 12월 설립돼 2009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주 사업은 생물공학을 통한 항암, 항바이러스, 항생물질 등의 의약품 개발 및 유전자 변이 연구를 통한 진단제 개발과 신약 개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개별 기준으로 매출 159억 원, 영업이익 22억 원, 순이익은 81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매출은 215%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는 코로나19 검사키트 판매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가 이 손익구조 개선의 주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진 매트릭스가 특허청으로부터 지카 바이러스 백신의 국내 특허 기록을 바로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지카 바이러스 우리가 뭐 언론 통해서 많이 우리가 들어봤죠. 한 2년 전이었죠. 네. 이집트 순 모기가 사람을 통해서 이 피와 피를 맞습니다. 통해서 이 전염시키는 이 병입니다. 당시에 이게 확산세가 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심각한 건 아프리카나 이 중동 지역에서 좀 이 지카 바이러스가 좀 심각한 상태였는데 바로 이 진매트릭스는요 지카 바이러스에 어떤 관련주로 편입이 됐고 관련된 연구 개발 이슈가 좀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 테마였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이 테마로 좀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면 작년 이 시초가 한 2,000원대 이 주가가 무려 뭐 거의 35,000원까지 급등한 좀 이력이 있었는데 작년 11월까지 좀 올랐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름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사한 이 백스텍의 지분을 5%를 이 진메트릭스가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 관련 이슈가 이 백신 상용화 기대감에 따라서 기대감만 반영된 채 주가는 좀 올랐던 거예요. 주 모멘텀이었던 이 지카 바이러스 관련된 백신과 그다음에 진단 시약 관련된 부분은 좀 덜 주목받았는데 그렇죠. 사실 이 상승 초기에 자 7월까지 좀 상승을 이끌었던 요 구간은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을 좀 나왔던 부분이죠. 요 구간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나오네요. 네, 진단 키트 관련 자. 부분 짚어주셨고요. 자, 요 구간이죠. 네. 자, 2,000원부터 25,000원대까지 2만 원 구간까지 상승을 견인했던 요 구간은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어떤 수익 기대감이 좀 반영됐고 그다음에 이후에 11월까지 반영됐던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백신 유통 기대감이 좀 반영됐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실제 유통됨에 따른 어떤 이 재료 소멸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이 변이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 좀 이 부작용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 4월까지는 지금 일봉상의 급락했죠. 저점의 어떤 영역대까지 급락했다가 최근에 좀 다시 주목받고 있던 이유는 자 뭐 큰 게 없습니다. 지금 진메트릭스 어떤 실적적인 요인에서 실적 부각 한번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이 상승폭을 좀 반납했던 이유는 관련한 아스트라제네카 이슈 때문에 다시 상승하고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어떤 다소한 답답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대표님 네네. 이번에 이렇게 지카 바이러스 백신의 국내 특허 등록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 이 특허 등록만으로도 어떻게 상승 모멘텀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공시 좀 잠깐 보더라도 네, 공시 잠깐 한번 어제였죠. 같이 볼까요? 자 기타 경영상 자율공시입니다. 자 특허 명칭은 지카 바이러스 변이주와 이를 포함한 지카 백신 조성물에 대해서 특허를 취득했다. 주요 내용은 지카 바이러스 세포 개대 배양을 통해서 생산성과 효능이 우수한 인간용 지카 바이러스 백신 변이주를 확보했다. 자, 특허 활용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죠. 모기 매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효능이 탁월한 지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겠다. 이 인간에 활용되는 이 지카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동특허를 이제 사용해서 활용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모멘텀 가치에 부각됐느냐? 아니죠. 오늘 1%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특허 취득이 관련된 내용이 사실 이 회사의 주 모멘텀은 아니었죠. 그럼 어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관련된 백신 수의 기대감만 좀 반영이 됐는데 항상 강조드렸던 기대감으로 주가 올렸는데 관련된 어떤 관련 매출이 없어요. 자, 이 회사가 진메트릭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뭐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진단키트를 차라리 잘 팔던가 지카 바이러스 백신 관련된 우수한 특허 확보를 통한 어떤 신규 매출을 좀 더 가져간다든가 어떤 실적과 연계되는 그런 어떤 흐름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기대감으로만 올랐다가 떨어졌고 다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저점에서 다시 움직였지만 지금 다시 일봉상의 어떤 탄탄한 13,000원 지지 구간까지 좀 위협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지금 진메트릭스는 어떤 매수의 관점이냐? 자,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편입 이슈에서 좀 제외가 돼야 됩니다. 재료 소멸 관점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어떤 테마 영향 때문에 진메트릭스는 자꾸 움직이는 게 좋지 않아요. 이 회사의 어떤 고유 사업 부분으로만 좀 이 주가 상승 부분은 좀 이 작용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금 이 백신 수납매장에서 화이자가 움직이고 모더나가 움직이고 다시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움직인다. 자, 이 영향과 진메트릭스와의 어떤 성장 모멘텀과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단순하게 지분 5%를 좀 이 보유하고 있는 이 백시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이슈는 아직 뭐 부각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기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기 보유자분들을 위한 타점을 좀 한번 잡아주실까요? 제가 지금 오픈방에서도 좀 한번 분석을 해드렸던 좀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13,000원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1차 지지선이에요. 자, 동구간 좀 이탈을 한다면은 9,800원까지 주가는 다시 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9,800원에서 냉정하게는 8,000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 자 매수의 구간은 맞습니다. 매수 구간은 맞는데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는 맞다. 그런데 여기서 사놓고 올라야지 우리가 실용할 수 있는 건데 그쵸. 단순하게 진메트릭스는
실적적인 어떤 부분이 2020년도에 호실적은 기록했으나 2021년도에 2020년도를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실적 개선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데,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주목 이슈 때문에 반짝 상승, 그리고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지금 매수의 관점에서 좀 좋지 못하다, 좀 시간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신규 관점에서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3,000원 좀 이탈한다면 냉정하게 유고관입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관점 짚어주시면 13,000원대 짚어주셨고요. 네. 자, 11,000원에서 8,000원 구간은 우리가 물타기라고 해서 신규 매수 구간은 좀 맞다. 그런데 지금 매수한다고 해서 이 전환,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좀 약간 부재하지 않느냐라는 관점 때문에, 만약에 추세 전환이 예상되는 어떤 이런 확실한 모멘텀이 좀 부각된다는 전제하에서 자, 11,000원부터 8,500원 구간은 신규,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8,000원 초반에 진입한다면 매수 구간은 맞지만 새로운 실적 요인이 현재는 미비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신다고 의견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현재 3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장이 마감됐을 텐데요. 오늘은 김희주 아나운서 연결해 자세한 마감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